어려우니까요 팔려고 그러죠. 근데 어렵다 그래서 꼭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 묵은 소문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덕상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급작스럽게 가을이 잠깐 왔다가 또 이제 겨울이 갑자기 다가오네요. 계절도 추워지고 업황도 되게 어려워지고 이 업계에 좀 어수선한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대형 제의들, 제이코리아를 필두로 해서 세무사 두 군데 나와서 세무 감사를 진행 중이고, 또 그제는 엑셀금융서비스라는 중형 제의를 금감원에서 급습하시 감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엎친 데 젖힌 격으로 마음도 몸도 다 추운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그 신한금융 플러스와 그 리더스 금융 판매가 M&A 한다는 그 설이 있어서 저희가 취재하고 좀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냥 소문 일수, 설 일수 있고, 하지만 이게 진행 방향, 그 다음에 또 업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상황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 신한금융 플러스는 신한생명의 GA 자회사입니다. 규모는 자본금 한 200억에 FP로는 한 10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한생명에서 사무실을 임차해 준 거 보면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은 뭐 인당 한 50만 원 나온다 해도 500만 원 미만. 규모로 보면 아주 뭐 소형 제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보통의 보험회사의 판매 자회사, 즉 GA 자회사는 내부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고, 설계사들의 이탈 방지, 그 다음에 노후한 설계사의 전복 또는 격오지, 그 다음에 생산성 낮은 점포를 효율화시키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게 이제 대형 보험사, 손보사에서 일어났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관리자를 명퇴를 시키면서 뭐 우리로 보면 이중대 같은 건데 판매 자회사로 보내서 이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신한금융 플러스는 아직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향후에 이제 진행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그걸 먼저 진행한 이후에 상황과 시기를 봐서 영원히 계속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미래석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판매 자회사 또는 제품 분리, 제조, 상품을 만드는 거하고 판매, 영업하고 분리하는 차원에서 통으로 보내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데, 신한금융수는 좀 상당히 외적이에요. 그것들을 물론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본체를 튼튼하게 또 모 조직으로 꾸리지 않고 외부 M&A 협의를 나섰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잘한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건가 어쩔 건가 뭐 이제 판단 의무가 있겠지만,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두 회사의 어떤 약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일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신한금융 플러스는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나 미래에 예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규모를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과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문에는 현재 200억에서 300억으로 증자를 할 예정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갖고 신한하고 오렌지 라이프하고 이제 합병이 되어 있는데, 합병상에서 뭐 영업력이랄지 규모랄지 이런 게 우위를 점하고 싶겠죠. 그 과정에서 뭐 지혜 사업을 계속 확장을 했었는데 먹튀도 맞고 좀 오래 힘써 규모가 축소됐으니 판매사에서 뭔가를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매직이나 축지법을 사용한다면 저희를 M&A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를 했겠죠. 그리고 리더스 금융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M&A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다녔다는 또 저희 취재 결과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제의를 M&A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의 가치평가가 굉장히 힘들고, 그 또 살려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남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이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가 좋은 제일수록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피플라이프에서 MBK 자금을 가지고 M&A 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대한민국에 굉장히 웬만한 제이들 다 만나서 협의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단 한 개도 성사하기 힘든 구조가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회사가 좋잖아요. 근데 좋은 회사는 당장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도 살려는 사람은 적게 평가하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무한대로. 왜냐하면 지금 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안 맞아. 뭐 PER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에 뭐 10배 해도 내가 10년만 참으면 내가 매도 자금 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다 낼 건데 왜 팔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사갖고 팔아서 또 상장을 하거나 또 다른 데 또 팔았을 때 남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A가 되게 어렵다. 근데 안 좋은 데를 그러면 사면 되는데 안 좋은 데는 팔고 싶어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좀 흠이 있는 데를 사서 고쳐갖고 좀 쓰면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신한금융 플러스 입장에서는 리더스 금융 판매가 가격도 적당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어서 딜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물밑에서 이야기가 돼서 여러 번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겠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안 된다 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전략을 딱 세우면 사실은 500억, 1000억, 5000억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자산을 아무리 적은 회사도 20, 30조, 많은 회사는 대한생명 같은데 하나생명 같은데 200조씩 있습니다. 그 돈 뭐 저금리로 해서 자산운용이 어려우니 그냥 지혜에다가 막 몇천억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면 어디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영업하고 제 자체 내에서 순이익이 덜 나도 공장도 마진, 상품을 팔아준 마진이 모 보험사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해볼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적 관점을 과감하게 세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신한금융 플러스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은 않더라도 하나씩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것을 시작해서 큰 변화의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 리더스 금융 판매는 왜 그럴까? 왜 그런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아시는데 어려우니까요 팔려고 그러죠. 근데 어렵다 그래서 꼭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 묵은 소문은 아니고 리더스 금융 판매 사업부가 여러 군데인데 경피로 대표를 포함한 이제 이쪽 현재 리더스 금융 판매의 지배 세력 사업부 대표들이 사업부 회의 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신한금융 플러스로 갈 거다. 계약금 50억에 총 금액 300억. 수수료까지 구체적으로 5% 떼고 95%를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 중이고 성사가 되면 우리는 나가겠다고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과 무관하게 그런 협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 그러면 그 가격이 적당하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95%를 주고 신한은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입장은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식, 아무리 나쁜 주식, 이거 사면 안 된다는 주식도 항상 거래가 돼요. 왜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도 틀리고 항상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신한의 사정처럼 리더스 금융판의 사정이 좀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재적금을 그렇게 납부를 이제 많이 했고 그 과정에 출혈이 좀 있었겠죠. 빚을 냈든지 기존의 보유 현금을 소진을 했든지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벌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사업부 간의 이해관계 충돌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나갔고 근데 또 한 대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못 나가게 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사업부는 사업부대로 단위로 나갈 준비를 해서 다른 데에 또 회사를 하나 차려놨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지회 밑에 거점을 한 대 만들어 놓고 나가려면 못 나가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을 계속 일부는 빼고 일부는 수수료 받아 남아 있고,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화가 나니까 막 실효도 시켜버리고, 예? 나간 사람들은 사실 책임이 없으니까, 예? 유지 관리 안 하고 실효가 빵 터지면 사실은 그거를 돈을 반대로 나간 측면에서는 빼가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실효가 돼서 환수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 환수가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면 나간 사람은 바로 피가 가지 않지만 있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커질 것 같죠.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근데 나가려고 보면 리더스 어떤 사업부도 나가서 독립적인 지위를 설립했을 때 그거를 제휴해줄 보험사가 용기 있게 있을까? 그러다 사고 나면 정말 임원들은 목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 생존, 독자 지위 설립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데 들어가려고 하니 대형 연합형 지회에서도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려서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가려서 받으면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돈도 받고 큰 등치로 가자.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회사가 없는데 마침 신한금융플러스가 온 거죠. 그래서 응한 거고. 근데 업계 모든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점쟁이한테 물어볼 일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신호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업계의 미래의 경쟁 구도는 초도행 GA, 그 다음에 판매 자회사, 보험사의 자회사 GA의 양강 구도로 경쟁이 갈 거다. 원래는 한 개 더 있었어요. 중소형 강소 GA, 어떤 그 경쟁력과 전문 특화된 어떤 걸 갖는 강소 GA, 그 다음에 전문화 GA, 이렇게 한 4개 구도. 강소하고 전문화된 GA하고는 동일하다면 삼각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전문화된 GA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강소 GA들도, 개수나 이게 작아지고 있어요. 특히, 10개, 20개 초대형 GA 위주로 계속 업적이 쏠림 현상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합형 내의 어떤 분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만약에 판매 자회사의 흡입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두 양강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전략을 세우고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어떤 회사가 시작을 하면 이게 들풀처럼 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신한금융플러스가 이걸 시작하면 이러한 변화에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유념 있게 잘 살펴봐야 된다. 나비효과 같은 거죠. 한번 잘 어떻게 진행되나 트럼프 말처럼 두고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